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토크백입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먼저 이 채널 꾸준히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제 반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끼리 재밌자고 그리고 추억 만들자고 영화를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관심이 없었다면 저희는 솔직히 쉽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200명 돌파가 됐는데 저희 196명 때부터 스크린샷 찍어 서로 보내면서 야 200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엄청 감동받아 하니까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어느덧 206명이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또 몇 명이 될지 모르지. 아무튼 간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해지는 영화를 저희가 한편 봤거든요.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아하. 처음 시작에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귀도가 타고 친구와 어딘가를 막 달려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날 이탈리아 국왕의 행차가 있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국왕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귀도가 탄 차가 막 무대뽀로 막 질주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국왕님인 줄 알고 다들 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좋은 인사잖아요. 나치식 인사인데 근데 기도는 나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경례 인사법을 하는 줄 알고 다 같이 또 막 이렇게 해요. 이때부터 영화의 어떤 색깔과 그 깔려있는 복선이 보이는 되게 재밌는 출발이에요. 영화의 출발이. 차를 고치려고 잠깐 어딘가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훗날 주인공인 귀도의 배우자가 되는 도라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우연하고 로맨틱하게 하늘에서 떨어진 도라를 바치면서 그렇게 첫 만남을 갖게 돼요. 귀도가 이제 이탈리아로 오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이 일자리를 하나 소개시켜 주게 되는데 그게 연회장의 웨이터 같은 일을 이제 소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연치 않게 자꾸 도라와 만남이 지속됩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그러다 보니까 귀도는 사실 처음 떨어지는 도라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사랑의 감정이 싹 텄던 것 같고 도라도 그런 귀도가 싫지만은 않은 느낌으로 이제 되다가 어느 날 도라가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약혼식을 진행하는 곳이 귀도가 일하는 연회장이었던 거예요. 그 연회장에서 도라를 또 마주치게 되는데 길다란 테이블 식탁 밑에서 서로의 어떤 감정을 확인하는 입맞춤이 있어요. 식탁 밑에서 입맞춤을 나누고 도라가 이 결혼이 싫다. 나를 구출해달라 말을 해서 귀도가 도라를 구출해내죠. 그리고 나서는 도망을 치죠. 정확히 말하면 도망을 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도망을 치고 귀도의 삼촌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게 화원 같은 곳이 있어요. 집 앞에. 귀도와 도라가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조슈아라는 그들의 아이와 함께 나옵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소중한 아이까지 생겼다는 걸 되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너무 아름다운 장면. 진짜 아름다웠지. 여기까지라면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유대인을 점점 더 가혹하게 괴롭히는 이탈리아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귀도가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고 책을 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점이나 뭐 식당이나 어느 곳을 가든 유대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문구가 적혀 있고 그러면서 명확하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보여줘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도라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안 꼴이 완전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아이와 귀도도 사라져 있죠.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갔었는데 귀도와 조슈아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도라도 그곳을 함께 갑니다. 사실 도라는 안 가도 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데 가까이 있기 위해서 결국엔 수용소로 3명 다 온 가족이 다 가게 되는 거죠. 그 수용소로 들어간 귀도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조슈아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슈아가 이제 막 투정도 부리고 막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고 엄마 보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라고 사실 1000점을 따면은 실제 진짜 탱크를 경품으로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귀도가 증거를 만드는데 그 증거는 이제 독일 장군이 들어와서 여기서 통역할 수 있는 놈 나와라.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귀도가 대뜸 손 들고 할지도 모르면서 나갑니다. 슈아슝 막 호아닝맨 뭐 이렇게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엉터리 통역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그 통역은 조슈아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뭐 어떻게 하는 거며 뭐 경품은 진짜 탱크를 주니 울면 안 되고 뭐 엄마를 찾으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조슈아에 맞춘 설명을 하는 거죠. 거짓 설명. 말 안 들으면 저쪽 가가지고 등에다가 총을 쏴서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막 게임에서 꼴찌한 사람은 뒤에다가 바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녀야 돼. 조슈아가 막 막 이러는 거 나오고 동심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힘든 생활이죠. 수용소 생활이니까. 귀도는 거의 하루 종일 노역을 하고 그런 수용소 생활이 계속 되다가 이제 노인과 아이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맞는 말은 아닌데 쓸모가 없으니 이제 다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귀도는 조슈아를 숨기기로 그때부터 이제 플랜이 바뀌죠. 그런 식으로 조슈아는 숨어서 지내는 생활을 계속하고 귀도는 노역하고 아이에게 최대한 웃음을 잃지 않고 아이와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생활이 계속되다가 어쨌든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이제 철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진짜 극악무도한 선택을 독일군들이 하게 돼요. 이제 수용소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철군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이제 아버지인 귀도는 조슈아에게 마지막 게임 이것만 견디면 이제 탱크를 진짜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오늘만 안 들키면 오늘만 안 들키면 소화기 넣어놓는 그런 데 같이 생겼는데 사물함 같이 생긴 어쨌든 그런 곳에 이제 조슈아를 숨어 있으라고 했더니 조슈아가 막 신나서 숨어. 그 숨어 있는 조슈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인 귀도는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독일군들은 철군을 한 상태고 조슈아가 슬쩍 나옵니다. 몇몇 그 남은 살아있는 유대인들도 몇몇 있고 그러면서 미군의 탱크가 탁 들어와요. 그 수용소 안으로. 그러면서 조슈아는 깜짝 놀라죠. 진짜 탱크를 경품으로 받았구나. 미군이 이제 선탑에 있는데 그 선탑 옆에서 조슈아가 막 신나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그 어느 지점에서 어머니와 다시 재회를 해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일단 이 영화가 이탈리아 영화고 이 여기서 나오는 로베르토 베니니 배우 귀도? 감독까지 맡으셨고 실제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수용소에 3년간 생존을 했었는데 그 당시 어렸던 베니니에게 설명을 하기로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이 영화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도라와 귀도가 실제로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작업실 와서 재원이가 얘기해줬어요. 난 이 표정 지었는데 그 얘기하면 어떡해. 제가 생각하는 이탈리아가 물론 그 시대별로 다 다르겠지만 북적거리는 나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관광객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영화를 보니까 뭔가 음산해. 이제 귀도랑 뭐 아내랑 막 이렇게 나와서 꽁냥꽁냥 해도 뒷배경을 보면 뭔가 음침해. 보면서 은연중에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였다고 해야 하나? 점점 쌓이더라고. 그리고 나서 수용소까지 딱 들어가니까 너무 귀도가 하는 짓은 되게 우스꽝스럽고 그런데도 점점 마음의 짐은 더 쌓이는 느낌. 이입이 안 되고 업보를 쌓는 느낌처럼 보이는. 그게 너가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때 시대 배경이 어땠는지 알고 봐서 그런 것 같아. 나는 뭔 주제로 만든 영화인지도 모르고 영남이가 인생은 아름다워 봐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러고 또 영남이 영화 추천은 제가 그냥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아보고 재밌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얘가 보라는 건 그냥 봐요. 그래서 딱 그냥 틀었는데 너무 옛날 영화고 첫 번째로 요즘스럽지 않아가지고 마치 엔드게임 나왔는데 아이언맨 1을 보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래 영화를 배운다는 느낌으로 참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봤어. 정신없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되게 상징적인 영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뒤로 갈수록 우씨 그러다 마지막에 언제부터 이 영화의 분위기가 바뀌게 느껴졌으냐. 난 모르고 봤으니까. 그치. 기차에 타라 이러고 나서 기차가 출발하는데 기차에서 까만 연기가 나와요. 엄청 까매. 저 괜찮아? 막 이런 정도로 이렇게 퍽퍽 퍼지는데 그 뒷배경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상반된 그 분위기에서 와 여기 이제 먹물이 뿌려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네. 아이가 아빠한테 상점 같은데 유대인과 개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거 보면서 왜 유대인과 개는 출입 금지해요?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 장면이 되게 대단한 장면이라고 느꼈던 게 그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집은 유대인과 개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는 뭐 싫어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난 거미가 싫어요. 거미? 나는 무슨 족이 싫더라. 우리 내일 서점에다 그거 써붙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의 동심을 지키는 거를 1순위로 잘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도 우리는 지금 좀 핍박받는 민족이야.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야. 우리 좀 그래.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막 너무 뻥도 아니고 기도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이 사람마다 같은 상황에 떨어져도 다르잖아요. 그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이상향이 아닌가. 그 상황을 살아내는 되게 멋있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이 영화는 그런 귀도의 행동이 범벅이 돼 있는 영화잖아. 이걸 벌써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기도의 엄청난 그 임기응변의 최고는 마지막 처형당하기 전에 조슈아한테 윙크하고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는 일단 대단한 게 조슈아가 그렇게 숨어있는 장난을 집에서 원래 쳤었잖아. 씻기 싫어가지고 목욕하기 싫다고 처음에 나왔던 아이의 그런 행동과 수용소에서의 아이의 행동은 그 아이의 행동은 똑같지만 기도의 입장은 너무너무 다르잖아. 그 윙크에 이어서 그 바보같이 걷는 그 걸음은 딱 그 장면이 떠올랐어. 행복을 찾아서에서 윌 스미스가 이제 아이한테 공룡이야 막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맞아. 그 장면에서 이제 윌 스미스가 화장실에서 결국엔 막 문을 발로 막으면서 울잖아. 소리 없이. 근데 기도는 그런 것조차 보여주지 않아 이 영화에서. 기도의 눈물이나 그런 게 안 나와 이 영화. 나 근데 한 개 발견한 거 있어. 뭐야? 잉크하고 걸어가다가 조슈아의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한 2번인가 이렇게 뒤돌아봐. 그게 지금도 소름 돋아. 그때는 이제 기도의 모든 삶은 이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동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조슈아에서 시야에서 멀어진 순간부터는 이제 기도의 인생에 조슈아는 없는 거잖아. 오롯이 기도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만을 위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 그 이후로부터. 그렇지. 그때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막 뒤돌아보는 그 모습인 거잖아. 아이가 보고 있었다면 그 모습은 안 보였을 거야.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이제 기도의 원래 본 모습인 거잖아. 그때 나는 너무 무너졌어 마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럼 그 걸음과 그 2번 돌아볼 때 표정과 그 독일군이 막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그 장면 전까지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아무리 아빠라도 어쩜 저렇게 강인할 수가 있고. 근데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 모든 걸 설명했어. 기도가 말로 아니고 그 행동으로. 나도 무서워를 설명하니까 안 울고 백이냐 씨. 그 숙소를 찾아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막 시체가 쌓여있는 거. 근데 그걸 보는데 요즘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같은 인간이잖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가. 또 심지어 독일인 전체가 그런 거잖아. 약간 우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그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 평범한 사람들. 이제 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순간에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근데 그때 또 어리잖아. 또 나이도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서기도 하고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택시 운전사에서도 마지막에 그 이름 뭐지? 보내 보내 나오십시오. 일단 나오십시오. 누구냐고? 엄태구 그런 사람들처럼 모두가 올커니 두명 이러고 쌓진 않았지 않았을까?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타란티노 감독님 영화 중에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한스란다 역할이 나와. 근데 이제 그게 독일군 장교인데 대령으로 나오는데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그 역할을 만든 건데 그 실존 인물이 회사에서 일을 하듯이 했다는 거야. 그 유대인 학살을. 그 대령이 하는 일이 유대인들을 잡아. 진짜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일인 거야, 일. 그러니까 벌레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대.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무리 권력자가 힘이 세고 능력이 좋다고 한들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 여전히 너무 난 미궁이고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내가 약간 성악설 좋아하잖아. 내가 교육을 어렸을 때 안 받았다면 나도 어떤 저런 행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내 삶에도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 드는 거야.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뿐이지 나도 사실 무언가 싫어하거나 좀 기피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좀 무서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나를 포함한.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약간 따돌림 당했었거든. 너가? 그래? 야, 그 반응은 좀 글쎄네. 너가? 이유는 그 어린아이들이 참 영악한 게 가난 때문이었어. 집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당연히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은 학교에서 무언가를 줬어. 뭐 음식이라던가 뭐 상품권이라던가.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잖아. 기초생활수급자 누구 끝나고 남아. 호명을 했어. 야, 진짜 미치겠다. 그렇게 했었어 그때는. 심지어 내가 초등학교 때야. 너무 어린 저학년이니까 모르겠거니 하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좀 나쁜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어려워? 따로 찾아가가지고 이따가 와 이렇게 하는 게 어렵냐고. 항상 그 끝날 때 수업, 이제 초등학교는 그냥 한 선생님이 다 하잖아. 그럼 이제 끝날 때 이제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해명할 시간도 안 줘. 끝날 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몇몇 그 단어가 궁금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나 혹은 자기가 뭐 어떻게 다 알아봤겠지. 그러면 그런 뜻이구나를 알고, 어리니까 나는 이해는 할 수 있어. 그걸로 이제 놀리기 시작한 거야. 2,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 스물스물 그 따돌림의 기운이 있더니, 그때까지 은따였어 약간. 그러다가 4학년 이제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대놓고 시작이 된 거야. 왜냐면 얘네가 이제 머리가 컸거든 은근히. 어떤 괴롭힘이 있었냐면 우유를, 그때 당시 흰우유를 싫어하는 애들이 많았어. 맞지. 그래서 제티를 들고 와서 먹거나 막 이랬다고. 근데 흰우유를 먹기 싫으니까 내가 흰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어떤 한 명이. 영남이 좋아하잖아. 그러면 막 그 우유 들고 오잖아. 그래서 또 들고 오는 것도 항상 내가 했다. 아무튼 들고 오면은 우유를 이제 하나씩 꺼내가잖아. 막 뭐 이름 적고 하나씩 꺼내서 내 책상에 놓는 거야. 선생님이 딱 나가는 순간. 그러면 내가 우유 다 먹고 팩 이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하나씩 뭉쳐놓고 이제 가잖아. 그러면 내 사물함에도 우유가 있고, 내 책상 그 밑에 조그만, 이거 뭐라 하지? 책상 밑에 거기에도 우유가 있고 막 그랬었어. 실내 아주머니에도 우유가 들어있고. 그때도 내가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던 게, 뭐 나 우유 좋아해 이러면서 그걸 마셔. 쿨찐? 한 3-4개씩. 그럼 얼마나 배가 아파.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그렇게 지냈어. 근데 어느 날은 실내 아주머니에 우유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그걸 너는 새끼가 실내 아주머니를 개세게 찬 거야. 근데 그 우유가 터지면 터지고 그 마른 냄새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때까지 쌓아왔던 어떤 나의 소름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날 너무 많이 울고 가족들한테도 말을 했어. 나 이런 일이 있다. 형이 있잖아. 근데 형이 되게 나한테 뭐라 했어. 병신 같은 새끼가. 날 혼냈지 오히려. 너 이거 처음 듣네. 그때 내 성격이 좀 답답하고 되게 소심하고 그랬었던 거는 맞는데, 형도 중고등학생. 형도 답답해서 화가 나서 그랬겠지. 너가 너 힘으로 맞서보고 그래도 진다. 그래도 또 걷는다. 그럼 그때 다시 말해. 약간 이런 식으로 끝냈어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나. 5학년 때 여름 학교 끝났어. 그 날 주도적으로 괴롭히던 2명을 싸우자고 했어 내가. 되게 강하게. 학교 끝나고 나랑 싸워. 학교 끝날 때까지 나는 진짜 벌벌 떨었어. 내가 쟤네를 어떻게 때리지 막 그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이날 이걸 안 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 것 같아서 걔네가 근데 싸우자 했는데 먼저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야. 따라 내려가가지고 야 싸우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렸어. 근데 날 못 때려. 그때 생각해보면은 걔네 둘 다 나보다 작았거든. 근데 그 한 대가 때리니까 터진 거야. 학교에서 약 700m 거리를 걸어가면서 때렸어. 걔는 계속 집을 향해 걸어가고 나도 계속 걔를 따라다니면서 때렸어. 어른들이 나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피리 부는 소년 마냥 어른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내가. 그 초등학생이 때려봤자 뭐 얼마나 아프겠어. 막 이런 느낌이지. 그러다가 그 시계탑 앞에서 엄청 건장한 형님과 아저씨들이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나를 막. 근데 그때 막 난 정신이 없었지. 너무 막 북받친 상태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막 가고 나는 집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날 이제 엄마한테 그쪽 친구들의 이제 어머님이 전화가 와. 막 이거 막 사진도 찍히고 막 내가 다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엄마한테 막 뭐라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알고 있잖아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좋게 따라락 쏜 거지.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와일드하셔. 밖을 나가시더라고. 전화를 하시면서 욕이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어. 근데 걔네가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왜 자꾸 엄마 그래 막 그렇게 해서 잘 얘기가 됐어. 걔네가 이실직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 어머님이 막 나 불러서 피자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렇게 돼서 오늘 잠 못 잘 뻔했네. 나의 그 따돌림 생활은 일단락이 됐지. 아무튼 그런 순간이 있었어 나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괴롭히는 그 친구들도 너무너무 미웠고 그랬지만 알면서 가만히 있는 애들이랑 그걸 그냥 방관하면 상관이 없는데 은근히 그렇게 봐. 그 방관하는 사람들도 걔네가 무서워서 날 방관하는 게 아니고 아 병신 이렇게 봐. 그 눈빛과 그 어떤 태도를 알기 때문에 아무튼 그 보기도 많이 받고 겪기도 겪음으로써 그래서 내가 좀 인간은 원래 나쁘게 태어났어.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이 굳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영화가 말도 안 되는 차별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나더라. 너무 어지러운 게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하나 좀 양심 고백을 하자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 있게 그러지 마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 해봤을 때 못하는 애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엔 그렇잖아. 지금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 수도 없이 사과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게 됐으니까 사과하는 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함부로 막 우리가 틀린 것 같아라는 말을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을 가능성이 커 보여서 지금 막 아이 나쁜 새끼들 막 방관자 새끼들 막 이걸 못하겠는 거야. 사실 지금도 있긴 하잖아. 뭐 일터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던 거 군대도 있고 교육이 없으면 안 돼. 철학 잡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르네 지라르 희생염소 메커니즘 그게 뭐냐면 마녀 사냥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다 질투를 해서 그 질투에 의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근데 그거를 이 사람한테 풀고 이 사람 생길 때마다 풀면은 관계 유지가 안 되니까 어느 한 명을 지목해서 그 사람들한테 쌓였던 그 질투심과 부정적인 마음을 한 명한테 다 떠넘겨서 푼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진짜 이 사람 나빴네라고 인지를 하면서 그걸 감정을 풀어서 해소를 시킨다는 거지. 마지막에 결국엔 이 마녀 사냥하면서 처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처형을 하면 진짜 잠시 동안이나마 평화가 유지가 되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그 사람을 지정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를 왜 지금 말해 주느냐. 그 상황 가운데 이거 희생염소 메커니즘 같은데 라는 인지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게 적용이 안 된대. 그 마녀 사냥하는 게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떠오르는 참 아름다운 장면.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셨어가지고 병원에 내가 항상 병간호를 하러 자주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항상 상주를 하니까 할 게 없어. 잠에 드시면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병원을. 근데 그 병원을 보고 있으면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되게 뭉클해. 시간이 좀 야심하기도 해서 그래서 뭔가 감수성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잠 안 자고 계속 대기하는 그 간호사분들이나 그 응급실로 들어오는 막 앰뷸런스들이나 혹은 거기서 진짜 뜬 눈으로 밤새고 계시는 가족분들이나 뭐 그런 모습들을 병원 안에서 보고 있으면 뭔가 안타깝고 그 하나하나 처지들이 애잔하면서도 되게 아름다워. 그래서 이 영화를 내가 어제 다시 봤거든. 너무 그 장면들이 생각나는 거야. 뭔가 그 하나하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느낌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낌이 되게 그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 그 새벽에 내가 느꼈던 그런 걸 왜 느꼈을까 내가 생각해보면 보여지는 행동들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하는 행동들은 아니잖아. 그냥 어찌 보면 애정, 더 크게 표현하면 사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아주 특별한 사명감이 있느냐? 내가 생각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 그 하나하나들이 막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다만 내 일에 대한 애정 아니면 내 가족에 대한 애정
그런 작은 사랑들이 모인 그 병원이라는 곳이 아름답게 느껴진 것처럼 이 영화에서 기도가 보여줬던 그 행동이 그리고 그 시대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결국 독일은 무너졌고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그 악행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하게 되고 사과를 받고 지금도 전범들을 찾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이 역시 으뜸은 사랑이니라 내 개인의 그 행동일지라도 그게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옆방에 저분도 그러고 다 같이 그렇게 되면은 시대를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은 영화였다. 제가 어릴 때 버스를 엄마랑 같이 탔는데 엄마가 저를 그 자리에 앉혀줬어요. 어머니 서 계시고 어머니도 서 계시고 근데 그때 할머니가 타셨어.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해드렸어. 뒷자리에서 보고 계시던 아저씨가 5,000원을 줬어. 나 아기 때 5,000원이면 되게 큰 돈이었거든. 그렇지 잘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어. 그 행동이 그때 그 시절 낭만지렸다. 진짜 낭만지렸죠 그때 그분이 나한테 참 기도 같았다. 야, 그 기억이 지금의 너를 만든데 진짜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그럴 수 있었을 거야. 왜냐면 그 선행은 너 스스로 한 건데 보상이 따른 거죠. 그건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누구 5,000원 줄만한 사람 없나 이러보다 저 사람 할머니 이게 아니라 그냥 우러나서 하는 행동에 다른데 앉고 계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나 여기 앉을래. 아니라고요.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청년이 성장 중입니다. 여전히. 저도 5,000원을 주겠습니다. 환율 고려해서 2만원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자리 딱 비켜졌는데 누구 하나라도 왜 비켜줘, 니도 똑같은 돈 내고 탔는데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어린 나이에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그랬다면 어떻게 변했을지도 좀 궁금하다. 그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안다는 게 그래서 애들 사랑해줘야 돼. 제가 오늘 준비한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줄 평은 모든 걸 알고 있는 바보 같은 걸음은 참 가볍고도 무겁겠다 입니다. 영화 역사상 처절하게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한 줄 평이 있어요. 짧은데 너의 산타를 지켜줄게. 미쳤다. 미쳤다. 너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날 이끼가 끼지 않게 너의 산타를 지켜줄게. 좋다. 좋은 한 줄 평이다. 정말 가족 영화로서는 저는 이만한 영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번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행복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토크백이었고요. 좋은 금요일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